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우리 2n제곱, 그렇죠? 2분의 1의 n제곱.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마찬가지 이제 마이너스 1n제곱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또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도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 그죠? 자, 이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 수열은 어디로 가는가? 그놈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등비수열의 극한 두신 것이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자, 이 값이 지금 요 놈은 공비가 2고 맞죠? 요 놈은 공비가 2분의 1이고 요 놈은 공비가 마이너스 1이고 요 놈은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자, 이 공비가 어떤 값을 가질 때 그 각각의 등비수열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2n제곱 해볼까요? n이 1이면 2고 그 다음 2면은 4하고 8, 16 점점 커지니까 얘는 무한대로 다가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자 2분의 1의 n제곱은 얘는 첫 번째 항 2분의 1, 두 번째 항 4분의 1, 세 번째 항 8분의 1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분자는 1이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제로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요놈은 마이너스 1n제곱은 n이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2면 1이고 3이면 마이너스 1이고 4면 1이고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진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놈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 9분의 4, 그 다음 마이너스 27분의 8이 되는데, 자, 잘 보시면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n제곱에 3분의 2의 n제곱과 같다. 그죠? 그럼 요놈이 두 개 중 하나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되거나 또는 3분의 2의 n제곱이기 때문에 요놈을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의 n제곱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3분의 2의 n제곱 계산해 보시면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다 보면 제로가 됩니다. 얘도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니까 제로가 되고 양쪽 모두 제로니까 가운데 것도 제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공식화 시킨 것이 왼쪽에 있는 등비수열 R의 n제곱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자, 이런 공식을 외우는 방법을 볼게요. 자, 일단 범위를 나눕니다.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는 범위가 있고, 그 다음 1일 때, 맞죠? R이 1일 때 범위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범위가 있고, 4번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구간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5번 구간이 있는데, 이 5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R이 1보다 크면은 리미트 Rn제곱은 무한대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Rn제곱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가 무한대가 아니고 제로 되겠다. 그죠?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일 때죠. 자, R이 1이면 리미트 Rn제곱은 리미트 1이니까, 맞죠? Rn제곱이 항상 1이니까 얘가 1로 수렴한다.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리미트 Rn제곱이 제로가 됩니다. 수렴한다. 그죠? 리미트 Rn제곱도 1, 얘도 수렴한다. 맞죠? R이 1일 때 수렴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도 수렴하는데, 자, 요거 볼게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항상 요놈이 분수 형태 나온다. 그죠? 자, 그런데 분수 형태 나오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려면 분모의 절대값이 분자의 절대값보다 크면 공비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분모의 절대값 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은 이렇게 마이너스 할까요? 분모 절대값이 더 크니까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자, 3분의 1을 계속 곱해주시면 자, 예를 들어서 r이 3분의 2일 때 리미트 3분의 2의 n제곱이다. 그죠? 자, 3분의 2의 n제곱이면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를 계속 곱하면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죠? 이때도 리미트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도 0 됩니다. 자, 원리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3분의 2의 n제곱이란 게 3의 n제곱과 2의 n제곱인데 3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 속도가 빠르니까 분자는 조금만 커진다. 그죠? 그래서 분모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뭐 요놈은 이제 원리보다는 공식 외우는 게 우선이다. 꼭 기억할게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리미트 r의 n제곱은 자, 나열을 해보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이 된다. 맞죠? 왜냐하면 요놈이 리미트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나열하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점점점 되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요놈은 진동이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r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리미트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나열하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16인데 자, 짝수 번째만 생각하면 얘가 어디로 가죠?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데 음수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자, 짝수 번째만 생각하면 계속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 되겠죠. 그래서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얘가 진동이 됩니다. 맞죠? 양의 무한대가 돼버리면 무한대고 음의 무한대가 되면 음의 무한대인데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얘가 진동이 되는데요. 근데 얘가 중요합니다. 단 이때 리미트 r의 n제곱분의 1은 분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고 분자가 1이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리미트 r의 n제곱이 진동하지만 역수는 0이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놈을 기억을 합시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지금 쌤이 적어드리는 건 필기 안 합니다. 자, 리미트 r의 n제곱을 수렴 발산 얘를 5가지 케이스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구분하죠. 1보다 클 때, 공비가 1보다 크면은 이 극한값이 무한대로 간다 했고요. 그죠? 1일 때는 당연히 1의 n제곱이니까 1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요런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0으로 가고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요놈일 때 그럼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진동한다고 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수렴 아닙니다. 진동한다.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된다고 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진동입니다. 진동인데 자, 요 놈은 r의 n제곱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제로고 요 놈도 마찬가지 리미트 r의 n제곱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도 0 되겠다. 그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구체적인 문제 자, 몇 개 보고 또 개념 정리할게요. 자, 요 놈은 공비가 4니까 1보다 크다. 그죠? 자, 요 놈은 공비가 5분의 2니까 분모의 절대값이 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됐다. 맞죠? 자,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자, 분모가 절대값 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됐다. 맞죠? 그 다음에 요 놈은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죠? 자, 공비가 1보다 크면은 리미트 r의 n제곱이 얘가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리미트 4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간다. 그죠? 자, 2번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이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리미트 5분의 2의 n제곱이 제로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자 3번 리미트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은 얘는 0이 된다. 그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 된다. 됐습니까? 자, 왜냐하면 자, 이 부분은 한번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요. 항상 분모의 절대값이 더 크다 했다 맞죠? 분자의 절대값보다. 그럼 이때 n제곱 하면 분모가 커지는 숫자가 아주 빠르니까 분모의 절대값이 크니까 큰 숫자의 n제곱하고 작은 숫자 n제곱 있으면 큰 숫자 n제곱이 더 빠른 속도로 커진다. 그죠? 그래서 분모는 아주 빠른 속도로 무한대가 되고 분자는 아주 느린 속도로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사실 상수 취급하고 분모만 커지는 것과 같으니까 얘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직관적으로. 뭐 사실 공식만 외워도 되고요. 그 다음 4번. 공비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죠? 이때 리미트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진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항상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 형태로 변형해서 푸는 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1번 리미트 5의 n제곱 나누기 3의 n 더하기 1제곱인데 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생긴 놈은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의 n제곱으로 바꾸라 했다 맞죠? 리미트 얘는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은 3분의 5의 n제곱과 같은데 얘는 다시 3분의 1 곱하기 리미트 3분의 5의 n제곱과 같다 그죠? 자, 지금 리미트 r의 n제곱에서 밑줄이 리미트 r제곱 형태인데 공비가 3분의 5니까 1보다 크면 동그라미가 무한대로 간다 그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무한대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2번 두 번째는 로그 4 빼기 로그 5 나왔죠. 자, 2번은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로그 4 빼기 로그 5는 로그 5분의 4와 같다 그죠? 요놈의 n제곱입니까? 요놈 n제곱을 구하는데 자, 공비가 로그 5분의 3이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1은 로그 10이고 마이너스 1은 로그 10분의 1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로그 10분의 1과 로그 5분의 4하고 로그 10을 비교하면 부두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는 거 보인다. 그죠? 요놈이 마이너스 1이고 요놈이 1이니까 즉 로그 5분의 4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리미트 r의 n제곱은 얘가 제로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됐습니까? 다음 3번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했는데 쌤이 항상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의 n제곱 형태로 바꾸라 했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n제곱은 2분의 1의 n제곱과 같다. 그죠? 그리고 3의 마이너스 n제곱은 3분의 1의 n제곱과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밑줄의 극한은 제로 된다. 그죠? 그리고 자, 두 번째 공비는 3분의 1인데 요놈도 분모의 절대값이 크면 쌤이 분모의 절대값 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됐다. 맞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얘도 극한이 0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이 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의 1 빼기 n제곱이다. 이해갔죠? 그럼 요거 간단히 하면 항상 쌤이 누구 곱하기 누구의 n제곱 형태로 바꾸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변형하면 3분의 2의 1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마이너스 n제곱과 같다. 이해갔죠?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고 자, 오른쪽 밑줄은 뭐가 됩니까? 자, n제곱으로 바꾸라 했죠.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얘를 n제곱으로 바꾸고 얘를 역수하면 되겠죠. 2분의 3. 그럼 딱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 공비가 2분의 3이 나왔죠. 그럼 리미트 rn제곱은 얘가 1보다 크니까 무한대가 된다. 그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네모가 무한대니까
무한대 곱해서 얘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감오시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쌤이 항상 어떻게 풀라 했죠?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의 n제곱 형태로 또는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의 2n제곱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변형을 해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n제곱으로 바꿔서 풀게요. 아시겠죠? 자, 1번 봅시다.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자, 3의 2n제곱은 9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죠? 항상 n제곱 바꾸라 했고 마이너스 8의 n제곱 이해가 습니까? 그리고 8 곱하기 8의 n제곱 되겠다. 맞죠? 그 다음 요 놈은 쌤 좀 빨리 계산할게요. 9분의 1에 맞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고 3의 2n제곱은 9의 n제곱 되는 겁니다. 이해가 습니까? 자, 이제 쌤이 요놈 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리미트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입니다. 자, 이거 문제 어떤 유형이라고? 리미트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 해결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 해결 방법은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분모에서 공비 절대값 가장 큰 수를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자, 분모에서 공비의 절대값 제일 큰 놈이 얘가 되겠다. 그죠? 그럼 9의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나누는 겁니다. 그럼 준식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9의 n제곱 나누면 1 되겠죠. 그리고 8의 n제곱이 나누면 바로 묶어서 9분의 8의 n제곱 될 것이고 자, 여기에 9의 n제곱 나누면 되겠죠. 그럼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 그리고 여기에 9의 n제곱 나누면 더하기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놈이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얘도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거 보입니까? 자, 공비가 9분의 8이다 맞죠? 동그라미가. 얘도 동그라미가. 공비가 9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요놈 극한 제로 되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요놈 극한 제로 된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0 더하기 9분의 1 나누기 1 빼기 0에서 답이 9분의 1이 나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 공비의 절대값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수렴이라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놈 적당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모도 등비수열이고 분자도 등비수열인 경우에 수렴분의 수렴 나오는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요렇게 할까요?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5 4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4라 갈까? 자, 다시 보시면 얘가 등비수열이고 얘도 등비다 맞죠? 분자에 있는 공비가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 그죠? 그럼 얘도 0이 되죠. 0 더하기 4분의 0 더하기 5는 그냥 4분의 5라고 하면 된다. 그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무한대가 되는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의 공비의 절대값을 비교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경우에 만약에 분자의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경우도 있고요. 분자하고 분모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분모가 더 큰 경우도 있는데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경우는 0이 되고요. 분자의 절대값이 큰 경우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가 되고 분자, 분모 같을 때는 당식분의 당식할 때 우리가 개수분의 개수했다.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개수분의 개수입니다. 이거 최고차를 할게요. 얘는 0이고
가장 높은 거의 개수 있죠. 분의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의 개수분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계속 볼게요. 2번 문제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아까 쌤이 적을 때 9의 n제곱 마이너스 8의 n제곱 그 다음에 8 곱하기 8의 n제곱 더하기 9분의 1의 9의 n제곱이라고 했다. 그죠? 자, 쌤이 분모 분자 비교를 했다. 맞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이걸 써먹으라 했다. 그죠? 자, 분자 무한대란 거 알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자가 무한대고 분모도 무한대가 된다. 그죠? 물론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얘가 숫자가 더 크니까 양의 무한대라고 생각할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분자의 공비 절대값이 큰지 분모의 공비 절대값이 큰지 비교해야 되는데, 자, 분자에서는 공비 절대값 제일 큰 게 9n제곱이죠. 분모에서는 공비 절대값 제일 큰 게 9다. 그죠? 그럼 만약에 수렴분의 수렴이라면 얘는 그 수렴값 적으면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비교를 했다. 맞죠? 분자나 분모나 같다. 그죠? 분자 분모 같으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9의 n제곱의 개수분의 9의 n제곱의 개수 해서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셨죠? 근데 실전에는 이 방법을 많이 쓴다. 바로바로 가는 방법은요. 됐죠? 2번. 자, 3의 n 더하기 1제곱 2의 n 더하기 1제곱 그리고 루트 9의 n제곱 더하기 2n제곱 이놈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쌤이 n제곱 형태로 바꾸라 했다.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3의 n제곱 2 곱하기 2의 n제곱 그리고 분모는 9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입니다. 쌤 요놈 나눌 때 누구로 나누라 했죠?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 제일 큰 거로 나누라 했다. 맞죠? 그럼 9의 n제곱이 분모 중에 제일 큰데 루트 있으니까 루트 9의 n제곱 나누면 복잡하니까 3의 n제곱을 분모 분자 나눈다 생각할게요. 여기 3의 n제곱 나누면 3되죠. 그죠? 그 다음 여기다가 3의 n제곱 나누면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된다. 그죠? 그 다음 루트 자, 요놈의 3의 n제곱 나누는 것이나 제곱분 안에 9의 n제곱 나누는 것이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9의 n제곱 나누면 1 더하기 9분의 2의 n제곱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3분의 2의 n제곱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제로 되죠. 이 동그라미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제로가 되고요. 자, 그래서 계산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0 나누기 루트 1 더하기 0이니까 답이 3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게. 선생님 이런 얘기 있었죠. 자, 분모하고 분자하고 비교해 볼까요? 근데 실전은 쌤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라 했다 왔죠. 분모하고 분자하고 비교했더니 분모 중에 공비 제일 큰 거는 루트 9가 된다. 그죠? 분자에서 공비 제일 큰 거는 3이죠. 요놈. 그럼 같으니까 분모와 분자의 공비 제일 큰 놈이 같기 때문에 개수분의 개수라 했다. 맞죠? 그러면 9n제곱 개수는 1이죠. 그래서 1분의 그리고 분자는 3n제곱 제일 크니까 얘가 3이 된다. 그죠? 그래서 1분의 3에서 3이라고 바로 적어도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리미트 3n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은 좀 쉽게 풀려면 n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죠.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무한대고 얘도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 가기를 요놈이 공비 절대값 크니까 얘가 커지는 속도가 아주 빠르죠. 그래서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무한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근데 실전 풀이 방법은 이렇게 푸는데요. 근데 서술형 푸는 방법 봅시다. 요 둘 중에 공비가 더 큰 놈으로 묶어줄게요. 공비의 값이 큰 게 아니고 공비의 절대값 큰 것. 공비의 절대값이 큰 수로 묶어주면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근데 3의 n제곱은 무한대죠. 왜냐하면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1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란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서 아무도 없고요. 아무도 없고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자, 제일 큰 놈이죠, 얘가. 공비의 제일 큰 놈만 남겨서 그거의 극한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해가 됐죠? 이렇게 푼다. 자, 등비수의 극한 2.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리미트 AN이 수렴한다, 그죠? 어디로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파라 갑시다. 자, 다음 극한이 2라고 했는데, 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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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가 등비 수열된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새로 고쳐줄게요. 등비 수열이 있는 수열의 극한은 항상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의 n제곱으로 바꾸라 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4 곱하기 4의 n제곱이고 더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an 되고 그 다음 an 곱하기 4의 n제곱 그리고 요 놈은 어떻게 계산한다? 쌤 바로 계산할게요. 9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등비수열 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등비수열인데 자 실전에 이렇게 합니다. 분모 무한대 된다는 거 안다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얘가 곱이 더 크니까 무한대 따르겠죠. 자 분자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자도 무한대가 된다 그죠? 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경우에는 공비 비교를 했는데 분모하고 분자하고 공비 비교했더니 분모 중에 제일 큰 놈이 이 놈이죠. 분자 중에 제일 큰 놈이 공비 제일 큰 놈이 이 놈이죠. 그럼 분모 분자 공비가 같기 때문에 제일 높은 놈의 공비가 같기 때문에 쌤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제일 높은 거의 개수분의 제일 높은 거의 개수로 계산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제일 큰 놈 요놈이고 요놈인데 요놈의 개수분의 요놈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답이 리미트 an분의 4가 되는데 문제에서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뒀으니까 얘를 알파분의 4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an을 4로 수렴하니까 근데 문제에서 밑줄 값이 2라고 했죠. 밑줄 값이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2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4분의 알파는 2니까 알파가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좀 감이 오시죠? 이제 원래 요 놈을 서술형대로 푼다면 분모 분자를 4의 n제곱분의 1로 곱해야 되겠다. 맞죠? 자, 곱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자, 잘 이해 안 가면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꼭 질문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요놈 하기 전에 개념 정리 한 개 더 하고 진도 나갈게요. 아까 선생님이 자 Rn제곱 맞죠? Rn제곱에 이제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이번에 R2n제곱에 대한 수렴 발산해 봅시다. 자, 마찬가지 얘도 리미트 R2n제곱을 포함한 등비수열도 1보다 크고 1이고 맞죠? 1보다 크고 1이고 1번, 2번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3번 맞죠? 그리고 4번은 마이너스 1일 때 요놈보다 작은 거놈은 5번이라 합시다. 자, R1보다 크면 자, 이 수열의 공비는 R의 제곱이다 맞죠? R의 제곱도 1보다 크니까 자, 공비가 요놈은 R의 제곱인데요.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극한이 무한대로 간다 그죠? 그러면 얘는 R의 2n제곱분의 1은 R이 1보다 클 때 R이 2n제곱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가 0이 된다고 하면 되겠다 그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R이 1일 때는 리미트 R이 2n제곱은 1이죠. 그럼 얘는 R 자리에 1 대입해버리면 리미트 1이 2n제곱이니까 당연히 1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자 요놈의 공비가 R제곱인데 R제곱은 0 이상 1 미만 되니까 0 이상 1 미만의 등비수열의 극한은 제로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다 그죠?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대입해 주시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2n 제곱인데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항상 1이죠. 그래서 1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고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가 2n 제곱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리미트 r의 2n 제곱은 얘는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할까? 공비가 r제곱이죠.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r제곱이 1보다 크네? 자, 요놈의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겠다. 맞죠? 자, 얘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얘가 0이 된다. 역수니까 무한대분의 1은 안 되겠다. 그죠? 이렇게 r이 2n제곱에 대한 수렴과 발산도 배웠는데 요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놈 꼭 외우도록 할게요. 자, 요런 문제 봅시다. 자, r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은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을 포함한 극한이란 의미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항상 구가 나누라 했다. 맞죠? 마이너스 1, 1이면 1보다 큰 거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1보다 작은 거 하나인데, 자, 문제에서는 공비 마이너스 1인 거 빼자고 했는데 왜 뺐냐 하면요. n이 1이면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요 놈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n에다가 1 대입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0분의 마이너스 1 되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1 안 되게 하려고 분모가 0이 안 되게 하려고 n이 마이너스 1을 제외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분류해 볼까요? 마이너스 1, 1이 크고 이거고 사이에 있고 마이너스 1인 거는 제외하고 작다니까. 자, 구분 어떻게 할까? r이 1보다 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 부분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자, 그러면 비교하라 했다. 맞죠? rn제곱 rn제곱 분모 분자 공비 같네.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분모 분자 공비 비교죠. 분모 분자 공비 같으니까 개수분의 개수 되겠다. 그죠? 그래서 리미트 1 더하기 rn제곱분의 rn제곱은 분모 rn제곱 개수 1이고 분자도 rn제곱 개수 1이니까 답이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공비가 1인 것 대입하라 했죠.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rn제곱은 r에 1 대입하면 1n제곱이니까 1이죠. 1n제곱에게도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어떻게 하라고? 리미트 r의 n제곱이 제로라는 거 한다. 그죠? 그래서 리미트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은 1 더하기 r의 n제곱이 제로죠. 또 r의 n제곱이 제로죠. 그래서 1분의 0이니까 이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사실 알고요. 그 다음 4번 원래는 그 다음은 공비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제외를 했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1 제외를 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볼게요. 작은 값이다. 그러면 자 리미트 rn제곱 나누기 1의 rn제곱이면 자 분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rn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했다. 그죠? 그럼 분모도 1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그 분모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개수 비교하라 했다. 그지? 그래서 rn제곱 rn제곱 제일 큰 거니까 제일 큰 것끼리 개수 비교를 하면 1분의 1이니까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빨리빨리 풀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놈의 극한값 알 수 있겠다. 맞죠? 그 다음 다음 극한값을 구하고 그래프도 그려라 했다. 그죠? 좀 복잡한데 해볼게요. 자,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의 n제곱으로 변형하든가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의 2n제곱으로 변형하라고 있는데 지금 모양이 2n제곱으로 변형이 되어 있다. 그죠? 자, x가 1보다 크면은 리미트 x의 2n제곱이 무한대로 간다. 그죠? 자, 쌤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동그라미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그것의 개수분의 그거의 개수라고 했다. 맞죠?
x 2n제곱의 개수가 1이고 x 2n제곱의 개수가 2니까 1분의 2에서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은 x가 1이죠. x가 1이면 f1이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자리에 그대로 1 대입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그죠? 또 1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수렴 2가 수렴이죠. 수렴하는 것분에 수렴하니까 얘가 2가 되겠다. 맞죠?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 공비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리미트 x의 2n제곱이 제로로 된다 했다. 그죠? 왜냐하면 리미트 x의 n제곱이 제로니까 거기에 제곱한 것도 마찬가지 제로가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제곱 더하기 1 2 곱하기 x의 2n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자 문제에서 r의 2n제곱이 제로 된다 했죠. 그럼 r이 2n제곱이 제로고 얘도 제로니까 그럼 극하니까 뭐 됩니까?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x 더하기 1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요런 간단히 해주시면 x 더하기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면 리미트 x의 n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진동이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2n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항상 1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x의 2n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의 2n제곱 더하기 1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니까 바로 대입합시다. 2 곱하기 1이죠.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더하기 1 되겠네. 그죠? 분모도 대입할까? 자, x 2n제곱에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되겠죠. 더하기 1 그래서 정답은 2분의 2가 되니까 답은 1인 겁니다. 됐습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제곱 더하기 1이고 2 곱하기 x의 2n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자, 이때는 리미트 x의 2n제곱이 무한대라는 사실을 안다. 그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의 n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여기다가 제곱, 여기 제곱해주면 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 자, 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공비 같을 때는 개수 비교했다. 그죠? 개수가 1분의 2니까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fx라는 함수가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다 함수가 다른데 x가 1보다 크면은 2죠. 1일 때도 2고 1보다 크면 2고 1일 때도 2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x 더하기 1이다. 그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다. 그죠? 그래서 얘가 1,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맞죠? 자, 1보다 크면은 2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하면 1보다 크면 2니까 그래프 그려보시면 자, 여기에서부터 오른쪽만 그려야 된다. 그죠? 그래야 1보다 클 때 2라는 의미 알고 그 다음 1일 때 y값이 2니까 요거 새카맣게 그리면 되겠다.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x 더하기 1인데 자, 이거 보시면 경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맞죠? 그럼 요런 그래프가 1,1을 지나니까 요런 지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경계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된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둥 없으니까 요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해갔습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1이니까 요놈 1이네요. 그 위에 이렇게 딱 찍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요거 왼쪽이다. 맞죠? 요 왼쪽.
그놈은 전부 다 2라고 했죠. 그럼 그래프 다 그린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조금 복잡하다, 그죠? 그 다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앞에 개념 조금 다시 가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리미트 Rn 제곱은 5가지 나왔죠. 공비가 1보다 크면은 밑줄이 무한대였고, 공비가 1이면 1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리미트 Rn 제곱이 리미트 n분의 갈 때 Rn 제곱이 이때는 0이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이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했다 맞죠? 그런데 리미트 Rn 제곱이 수렴하려면 별표입니다. 수렴하려면 요거 두 개가 수렴하는 거다 맞죠? 그럼 공비 범위 구해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도 되니까 등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Rn 제곱이라 하면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중요한 건 1 이하다. 1엔 등호 붙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리미트 어떤 숫자 곱하기 Rn 제곱 n-1제곱인데 얘가 상수기 때문에 얘만 수렴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요놈이 수렴 조건은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면 동그라미가 수렴한다 했다 맞죠? 문제에서 맞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이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면 리미트 Rn 제곱이 제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 이하일 때 수렴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쌤이 요놈이 얘가 수렴하니까 거기 A 곱한 것도 수렴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0 되는 거 얘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공비가 0이 된다면 R은 아무리 큰 숫자 대입해도 0에 수렴하겠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0 곱하기 10의 n-1제곱이니까 이해했습니까? 0 곱하면 0이죠. 그래서 자 어떤 숫자 곱하기 n-1제곱의 수렴 발산을 얘기할 때는 a가 0인 거 꼭 얘기해 줍니다. 학생들이 이거 때문에 틀린다 그죠? 그리고 또는 이거 범위 두 가지 있다는 거 조심. 알겠습니까? 자 Rn제곱의 수렴 조건은 하나만 있는데 a 곱하기 Rn-1제곱은 원래 기존에 하나 있고 a가 0. 첫 번째 항이 제로면 공비가 아무리 큰 10이라 해도 계속 0 되겠죠. 또 10 곱해도 0이고. 그래서 이제 수렴하는 겁니다. 조금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문제 가봅시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자, 1번은 리미트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전체 n제곱이다 맞죠? 그럼 지금 공비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데 아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이하의 범위에 있으면 이 등비수열이 수렴한다고 했다 맞죠? 이해갔습니까? 자, 리미트 Rn제곱의 수렴 발산은 마이너스 1과 1 이하고 리미트 어떤 숫자 곱하기 Rn-1제곱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얘가 수렴이니까 당연 수렴이고 그리고 또는 초항이 A가 제로 돼버리면 통째로 제로니까 그래도 수렴하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게 되겠다 맞죠? 그냥 어떤 숫자의 n제곱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얘 연립해서 바꾸면 자, 이 밑줄 연립해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양수다. 그 뜻입니다. 자, 요거 밑줄이 양수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 이하입니다. 맞죠? 그럼 요놈 연립해주면 자, 1번씩 기억 니은이다 하면 기억 간단히 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양수인 거죠. 맞죠? 즉 이건 x가 1이 아니다. 이해갔습니까? 1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0 이하라는 뜻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x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인데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 있겠다 맞죠? 요놈 근해 공식 해주시면 1 더하기 루트 2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머지 한 거는 1 빼기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죠? 이해갔습니까?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x범위니까. 자, 위에 있는 식은 두 개, 이것 또는 이거 나왔죠. 이것 또는 이거. 자, 그럼 기억 간단히 뭡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양수면 동그라미라는 수가 0이 아니면 되니까 x가 1 아니면 되겠다. 맞죠? 이해갔습니까? 1이 아니면서 이게 되려면 자, 수직선 그려볼까요? 1 빼기 루트 2 이상 1 더하기 루트 2 이하인데 요거 사이에 있는데 1도 안 되면 안 된다. 맞죠? 1이 여기 있으니까 1 되면 안 되니까 빵꾸 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거 두 개 다 만족하니까 결론은 요놈 v 또는 요놈 v인데 왼쪽은 1 빼기 루트 2에서 1보다 작은 거고 맞죠? 그리고 요 오른쪽 부분은 1보다 큰데 1 더하기 루트 2 이하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놈의 수렴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던 거죠. 리미트 x 곱하기 2 빼기 x의 n-1제곱인데 자, 이 공식은 리미트 a 곱하기 r의 n제곱 수렴 조건인데 그때는 초항이 0이거나 초항이 0이면 다 제로니까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라고 했다. 그죠? 그럼 이때 a가 x고 r의 n제곱의 r이 요놈이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a가 제로이다 쓰면은 x가 제로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가 된다. 그죠? 그럼 요놈 간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2 빼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3x 2 된다. 맞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결론 이것 또는 이거니까 x가 0이거나 또는 2 이상 3 미만이 정답인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얘는 그대로 외워서 하셔도 됩니다.